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충청뉴스 홍지호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전시의 내년도 자연환경 보존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내년도 환경부의 자연보존 분야 2개 국비 사업에 선정돼 2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비 지원 사업은 도심 내 생태적 연속성 회복과 단절된 생태축 연결을 위한 동구 대청동 일원의 마달령 생태통로 조성 사업과 서구청 옥상의 도시 소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대전시는 모두 4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마달령 생태통로는 국도 4호선 대전 옥천 구간 마달령 일원에 폭 30m, 길이 50m 규모의 육교용 생태통로를 2021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마달령은 생태보건지점 선정조사에서도 우선 보건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 대전 옥천 일대의 넓은 산림지대를 연결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 소생태계 사업 또한 도심 내 건물 옥상을 자연에 가까운 생물 서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서구청 옥상에 총 1710제곱미터 규모로 인공습지와 시민 탐방 학습 공간을 내년 말까지 완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이윤구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자연보전 사업을 계기로 대전이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시민과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올해 44개 회사를 지정하고 수출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상반기 34개의 회사를 지정한 것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식회사 유솔 등 10개 회사를 추가해 총 44개 회사를 지정했습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은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소액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진행하고 수출 실적이 5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장 유망성과 수출 활동 수행 능력, 기술성 및 재무 현황 등의 현장 평가와 수출 지원 지역 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해외 마케팅 등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우대, 수출 금융 보증 지원 우대, 금리 환거래 조건 우대 등 20개 수출 지원 기관의 우대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윤범수 대전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사업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수출 지원 기관의 우대 지원 혜택 외에도 이 사업 지정 이후 대외 신인도 증가 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많은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충남 예산을 심의한 결과 6조 2,49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날 최종 확정된 2019년도 충남도 예산은 도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6조 2,694억 2,300만 원에서 199억 9,577만 7천 원이 삭감된 6조 2,494억 2,722만 원입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5천만 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9억 4,480만 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2억 727만 7천 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78억 5,850만 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9억 3,520만 원입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남교육청 예산심의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확정된 충남도 내년 예산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충청남도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국 산물벼 16,783톤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46,139톤 규모로 계획한 것의 97%의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서 10월 금성농산 RPC를 시작으로 산물벼 매입을 완료했으며 건조벼는 지난달 2일부터 서산 부성농협 경제사업장을 시작으로 15개 시군에서 공공비축미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08톤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을 목표로 각 시군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공공비축 및 매입 품종 이외 품종이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품종 검정제가 처음 도입됐다며 매입 품종 외 벼출하 등 부정 출하를 할 경우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고등학생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애초 무상급식 식품비 5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초, 중, 특수학교와 같이 75.7%를 지원하는 것을 수용했습니다. 지자체의 무상급식 양보를 얻어낸 교육청은 충청북도가 요구했던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함께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 아름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에 따르면 아름중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우리나라 학생의 평균 6.36보다 높은 7.03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의 삶의 만족도 측정과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거의 전수조사 수준으로 단위 학교에서의 학교 교육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학교 측은 평가했습니다. 김성미 아름중학교 교장은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가장 주요한 요인은 가정과 학교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그리고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세종시 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성 혐오와 콘서트 막말 논란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래퍼 산이가 결국 소속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브랜뉴뮤직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브랜뉴뮤직은 당일 소속 아티스트 산이의 전속 계약이 종료됐음을 전한다며 당사는 산이와의 깊은 논의 끝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이는 최근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페미니스트 6.9cm, 웅행웅의 곡을 잇따라 발표했고 메갈리아, 워마드 등 극단적 성향의 페미니스트들의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열린 브랜뉴뮤직 레이블 콘서트 브랜뉴이어 2018에서 산이는 일부 관객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관객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혀온 래퍼 산이가 2013년부터 함께 해온 소속사와 헤어지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송인 전현무와 모델 한예진 커플이 열애 인정 10개월 만에 결별설에 휩싸이며 사실 여부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전현무와 한예진의 결별설이 제기됐는데 네티즌들은 지난 7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리액션이 어색한 모습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현무와 한예진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처음 만났고 올해 초 열애 사실을 인정하며 공개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현무 한예진 커플은 나 혼자 산다에서 핑크빛 분위기를 풍겼고 서로를 배려해주거나 챙겨주는 모습은 나 혼자 산다의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양측은 결별설에 대해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걸그룹 에이핑크가 청순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새 음반으로 다음 달에 돌아옵니다. 소속사 플랜A 엔터테인먼트 측은 에이핑크가 오는 1월 새 음반을 발매한다며 청순 카리스마를 가진 신선한 변화를 기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에이핑크는 지난 7월 미니 7집 1&6의 1도 없이 이후 약 6개월 만에 팬들 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2011년 데뷔한 에이핑크는 5, 내가 설렐 수 있게, 리멤버, 미스터 추, 노노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남기며 대한민국 대표 청순돌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들 각자 솔로 음반,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에이핑크가 그룹으로서 내년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촬영지로 잘 알려진 스페인의 그라나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지난 1일 첫 방송돼 7%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순항 중인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의 주요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유럽에 진출했던 이슬람 왕국의 마지막 수도였으며 이슬람과 카톨릭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져 여행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유명한 관광지 알함브라 궁전은 이슬람 왕조인 나스르 왕조의 아갈리브가 14세기에 완성한 궁전으로 화려한 내부와 좋은 전망을 가져 이슬람 문화 최고 걸작으로 꼽힙니다. 연평균 최고 기온이 21.7도로 온화한 편인 그라나다의 또 다른 명소로는 왕실 예배당, 세크로몬테 쿠에바 박물관, 그라나다 대성당이 있습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이 부산 아이파크에 승리해 극적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은 지난 9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부산과 KB 하나은행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김진규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추가 시간 박주영의 동점골로 1대1로 비겼습니다. 1차전에서 3대1 승리를 거뒀던 서울은 1승 1무, 합계 스코어 4대2로 부산을 제압하고 K리그1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은 올해 극심한 부진 속에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11위까지 밀리고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추락해 강등의 위기까지 내몰렸지만 부산과 생존 싸움에서 승리하며 가까스로 내년에도 K리그1에서 뛰게 됐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에 이어 2년 연속 1부 리그 복귀 기회를 맞았지만 또다시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9일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서 0대0으로 맞선 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골은 시즌 5호이자 리그 3호 골로 손흥민은 사흘 전 사우샘프턴전에서 유럽 통산 100호 골을 넣은 데 이어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3분에는 델레알리의 골을 어시스트하며 시즌 3번째 도움까지 올려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몇 번 훌륭한 골을 넣었지만 이번 골은 특별했다며 항상 연습해오던 것이라 그 위치를 좋아한다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